안녕하세요 여러분, 솔트입니다. 지금 대학원 준비 관련해서 엄청 바쁜 10월 말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은 좋은 웹사이트를 공유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웹사이트 이름은 Coalition for Next Generation Life Science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 개의 그 생명과학 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모여서 그동안 생명과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의 그런 입학 경쟁률, 그리고 실제로 몇 명이 입학을 했는지, 그리고 졸업까지의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자기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성비는 어떻게 되는지, 외국인은 얼마나 있고, 미국인들 사이에는 그런 소수 인종이라고 해야 되죠? 과학계에 많이 없는 소수 인종인 뭐 흑인이나 그런 라틴 계열 분들이 몇 명 정도 계시는지, 이런 자세한 통계를 학교마다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생명과학계에 종사하는 학생들과 포닥들의 그런 통계를 다 공개를 함으로써 과학자들이 조금 더 투명한 트레이닝을 보장받고, 그리고 이 필드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투명한 그런 경쟁률을 공개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정보에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그걸 공개하는 게 취지인데요. 맨 처음에는 8학교밖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제가 요즘 들어가 보니까 그 숫자가 늘어가지고 지금은 한 150개 정도까지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같이 들어가서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또 이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대학원 진학하거나 포닥을 자리를 구할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정보를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그 웹사이트인데요. 여기 링크도 제가 여기 더보기란에다 달아둘 텐데, 보면 Coalition for Next Generation Life Science, 그러니까 다음 세대, 후속 세대의 생명과학자들을 위한 코올리션, 뭔가 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목표가 PhD와 포닥 트레이닝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의 과학자들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트레이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학교들이 이만큼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여기 가입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보면 지금 데이터 커밍 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학교 리스트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생명과학 쪽에 지금 대학원 지원하시거나 포닥 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학교 중에 생각을 하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웬만한 좋은 학교들은 다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존스 홉킨스에 한번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니까 존스 홉킨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 페이지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닥터럴 스튜던트 통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엑셀 폼으로 나와 있는 거고, 여기는 그 인터랙티브한 웹페이지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존스 홉킨스는 지금 대학원 그 학교가 여러 개가 있어요. 단과대 여러 개 있는데, 여기 지금 5개의 단과대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고, 생명과학과는 스쿨 오브 메디슨에 있으니까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스쿨 오브 메디슨에서 운영하는 그런 대학원 프로그램 전체를 통틀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도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봅시다. 이게 지금 전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어드미션은 입학이죠. 입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2015년, 16년에 1926명의 학생이 그 의과대학에 있는 대학원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에 대학원 프로그램이 15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1926명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 236명이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그 중에 반 정도인 106명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인을 얼마나 뽑고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런 걸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보면 되는데요. 여기 바로 시티즌십, 그러니까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청록색 부분은 미국인이고요. 한 4분의 1 정도인 178명이 여기 25%라고 나와 있는데 이만큼이 외국인 부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8년에 등록돼 있는 학생들 수치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내려가 보시면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아직까지 학교에 남아있는지, 2009년부터 2011년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 87%가 벌써 졸업을 해서 나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2015년에 시작했는데 2015년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 97%는 학교에 남아있다. 이게 지금 2019년 데이터가 아니고요. 2018년에 만들어진 통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표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성비도 나와 있는데 여자가 54%, 남자가 46%. 왜냐면 바이오 쪽에는 여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평균 졸업까지 소요되는 시간인데요. 2007년에서 2009년에는 5.9년이었고요. 미디언이 5.9년이었고요. 그리고 점점 길어지다가 2016년, 18년 이 사이에 들어서 조금 내려가는 경향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이 그래프 보시면 성별에 따라서 여성 학생들, 남자 학생들 졸업에 몇 년 정도 걸렸는지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자들은 이렇게 미디안이 5.9년, 남자들은 6.1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과별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 프로그램에서 지금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실까요? 이거는 BCMB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맨 위에 있어서 골라봤는데요. 그러면 보시면 각각 프로그램에 251명의 학생들이 이때 지원을 해서 37명이 합격을 했다. 여기 밑에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2015년 지원한 학생들 중에 15%가 합격을 했고 그리고 그 15% 중에 41%의 학생들이 그 합격 오퍼를 받아들이고 학교에 등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 외국인은 19명이 있네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이 프로그램에 19명이나 지원했네. 그럼 나도 붙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평균 지금 졸업연도 한 6년 정도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10대 나누기 3 해야 돼요. 그러면 한 학년에 외국인은 한 3명 정도 뽑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나오는 성향인데 이 빨간 바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관뒀다는 거예요. 학교를 때려쳤다. 그리고 이 노란 거는 석사를 받고 나갔다라는 뜻인데 왜 누구는 관두고 누구는 석사를 받고 나가냐 하면 2학년 때 박사 종합 시험이라고 하나요? 그 퀄 시험을 치죠. 퀄 시험을 친 후에 학교를 관두게 된다. 그러면 석사를 줍니다. 왜냐면 1학년, 2학년 동안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학생은 1학년 때 때려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아까 본 거랑 크게 차이는 없죠. 여기 거의 6년쯤에 6학년 끝나고 나서 많이 졸업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다른 프로그램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유전학 프로그램입니다. 유전학 프로그램을 보면 여기도 경쟁률이 많이 센 편이에요. 15%의 학생들만 합격 오퍼를 받았고요. 여기는 조금 이렇게 보면 노란색이 많은 걸 보니까 여긴 좀 때려치는 학생들이 많이 있군요. 무슨 프로그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외국인은 참 조금밖에 안 뽑네요. 이거는 거의 많은 프로그램의 학생들이 6년까지 이렇게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걸 통틀어서 지금 학생들 중에 64명 중에 외국인 4명밖에 없다. 그러면
외국인으로서 들어가기에는 꽤나 까다로운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살펴보시고 본인이 과와 어떤 대학에 지원해야 될지 고르고 계신다면 이런 걸 많이 참고하셔서 고르셔야 돼요. 만약에 올해는 외국인 안 뽑는 해일 수도 있는데 내가 넣었다가 원서비만 날리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존스홉킨스 대학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학교를 또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또 좋은 거 또 있어. 제가 많은 학교들 봤는데 존스홉킨스가 조금 이 포맷이 잘 돼 있어요. 다른 데는 되게 좀 심심하게 엑셀 띡 던져주고 그냥 끝나는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포닥 관련된 통계인데요. 여기도 지금 학교에 있는 과별로 포닥들이 어느 정도 성비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 자국인 어떻게 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공개를 하고 있고요. 요 밑에는 전체 셀 바이올로지 한번 볼까요? 바이올로지 보면 이 포닥 관련된 통계를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바이올로지 디파트먼트의 포닥이 30분, 30분이 있는데 그 중에 13명은 여자, 17명은 남자, 그리고 그 중에 14명은 외국인. USPR은 미국 아니면 영주권자라는 뜻입니다. 16명은 미국인과 영주권자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underrepresented minority라고 해서 과학계에 많이 종사하지 않는 인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시아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대학 통틀어서 2013년, 2014년에 이제 포닥 트레이닝 마치시고 나간 분들이 총 575명이고 그 중에 미디안이 1.8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숫자가 너무 적어 보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 의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막 레지던트들도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진로에 대한 통계를 박사 학생들한테도 이거 설문조사를 해서 여기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도 졸업 연도 다 나와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지금 학교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별로도 필터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체로 해놓고 보면 졸업하자마자 어디로 가는가 보면 많이들 학계에 나와 있죠. 그래서 무슨 직업을 선택하는가 보면 further training이나 리서치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 이거 두 개 다 포닥 가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이 포닥을 가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그 동일한 사람들에게 어디에 종사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여기서 맨 위에 그 졸업하자마자 가는 거는 학계가 46%였는데 이제 5년 후에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10년 후에도 보면 또 30%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예전부터 졸업한 학생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학교에서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트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학교도 한번 볼까요? UCSF 한번 보겠습니다. PhD 프로그램 데이터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여기 또 학교 웹페이지로 이렇게 보내주는데요. 여기도 인터랙티브 대시보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도 베이직 사이언스로 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골라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맨 위에 있으니까 바이오케미스트리,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프로그램의 통계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지금 2018년 가을,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이죠. 그때 학교에 이 프로그램에 등록해 있는 학생이 119명인데 그 중에 인터내셔널이 3.4%, 4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 여기는 학생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아까 그 휴먼 제네틱스는 학생 숫자가 적었어요. 6학년을 합쳐서 34명이니까 정말 적은 거예요. 한 학년에 4, 5명밖에 안 뽑는다는 뜻인데 여기는 한 20명을 뽑는데 그 중에 4명밖에 외국인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여기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경쟁률도 볼까요? 경쟁률 388명이 지원해가지고 68명, 그러니까
13%의 학생들, 주로 보면 평균 한 15%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5%의 학생들이 합격 오퍼를 받았다. 그 중에 30% 정도 학생이 등록을 했다, 이런 뜻이죠. 왜 30%밖에 안 하냐면 아까 존스 홉킨스도 그렇고 학생들 풀이 다 거기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자기가 제일 가고 싶었던 학교로 골라가기 때문에 한 명이 막 여러 개 학교에서 합격 통지를 받으면 골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미디언 졸업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 보면 미디언이 7년이었다가 2004년과 2006년에 7년이었다가 점점 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서 6.75년. 아주 극악하다. 대학원에서 오랜 시간 보내고 싶지 않은 분들은 여기를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때 들어온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를 나갔는가. 자, PhD를 받고 나간 학생들 이만큼이고, 석사 받고 나간 사람은 이만큼이고, 2007년, 2009년에 들어와서 아직도 학교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한 명. 이게 2018년이니까 지금쯤은 졸업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때려친 분들의 비율이 점점 줄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석사 받고 졸업한 사람들도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거죠. 뭔가 학교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뭐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게 이제 해결이 돼서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잘 제때해서 나간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포닥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포닥 여기 있네요. UCSF 포닥 웹사이트에 가면 있다. 보시죠. 모든 디파트먼트에서 2018년에 지금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포닥들이 1111명입니다. 그 중에 여자가 50.9%, 남자가 49.1%, 뭐 반반이죠. 그리고 그 중에 468명은 미국 사람. 여기는 어떻게 외국인이 더 많네요, 포닥들이. 그리고 포닥 분들이 트레이닝을 마치고 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미디언이 거의 2.5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2년에서 3년 안에 나가든지 아니면 버텨가지고 4년에서 5년 사이에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줄어들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딱 포닥 해보고 빨랑 나는 회사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이때 대거 탈출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계속 기다리고 버텨가지고 교수가 되시는 분들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트레이닝을 또 하거나 교육을 받는다. 그럼 포닥을 또 한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리서치를 하러 나간다. 이런 분들은 교수가 됐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티칭을 하러 가시는 분들은 그런 주립대 같은 데 가시던지 아니면 티칭 위주로 하는 그런 교수 자리가 또 있습니다. 이거 네 번째는 그냥 과학 관련. 뭐 많은 게 있습니다. 뭐 저널에서 일하실 수도 있고 뉴스 같은 거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이언스 아웃리치라고 해가지고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다가가는 그런 역할일 수도 있고 뭐 큰 범위에서 과학과 관련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예 난 과학이 싫다고 때려치는 분들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하면 여기 만약에 내가 UCSF 포닥 쓰고 싶다 하면은 여기는 제가 지금 받은 인상은 대학원으로 들어가긴 힘든데 포닥으로는 노련벌음직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도 외국인이 많으니까. 그리고 샌프란도 뭐 살기 좋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니까 여러분 본인들에게 맞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이 귀중한 자료를 쓰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 이
Coalition for Next Generation Science라는 웹사이트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학교 2개 정도 소개하는데 그쳤지만, 여기에 혹시 평소에 관심 있던 대학이나 포닥으로 오고 싶었던 그런 학교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찬찬히 과별로 또 디파트먼트별로 보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얻으셔서 취합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 대학원 지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현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잖아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몇 명이 재학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보시면서 외국인 들어가기가 수월한 과가 도대체 어딜까, 이런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으셔서 대학원 지원하실 리스트업 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대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